네, 어서 오세요. 월요일에 종목카들 힘을 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사상 최대 낙폭, 이런 소리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쏟아지면서 정말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와 그리고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이 되면서 정말 이 원인 모를 시장의 낙폭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이제는 매수의 기회인가, 기회의 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련만 원인 모를 이 낙폭 때문에 사실 주저함이 생기는 또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처럼 이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이 볕이 드는 게 결국에는 또 우리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겸허히 보내주고 이 내일 장을 또 대비하셔야겠죠. 그 대비 여기서 종목카들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카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들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제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고민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시장이 최대 낙폭을 또 그렸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는데 사실 이 원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또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명확한 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원인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비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거의 한 4년 5개월 만에 코로나 때 이후로 4년 5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유가 총 한 3가지 정도 경기 침체라는 그 이유죠. 제조업 PMI가 나오고 나서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는 지금까지 고금리가 계속 미국에서 단행을 하면서 고금리를 단행해도 미국 경제는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도 되겠네라는 식으로 동결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지난주죠. PMI가 제조업 PMI가 발표를 하면서 경기의 위축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3회 법칙이라고 하죠. 실업률이 최저가 3.7인데 4.3으로 나오면서 3회 법칙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도 있었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었고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저조하게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영향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한몫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날짜로 8월 5일 날 이제 공격을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전면전의 분위기가 좀 고조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방산주를 중심으로 오늘 특별히 오른 업종이 그쪽만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보였었죠.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이 3가지, 4가지 배경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지수도 빅네트 투자 B2 미수금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8월 1일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반대 매매가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정말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그 고민점 함께 또 나눠가도록 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졸린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엘컴텍입니다. 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른 건 다 파란색인데 이것만 수익이네요. 목표가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엘컴텍의 오늘 종가는 1,424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정말 하락수가 더 많았던 그런 장 속에서 또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니 이 엘컴텍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장에서는. 엘컴텍은 안전자산, 금 관련주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다 사람들이 뭐 예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네. 혹은 금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좀 투자를 해서 엘컴텍 역시 오늘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한 20%, 17% 정도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는 1,424원으로 플러스 6.75%의 마감을 지었는데요.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항상 좀 빈번하게 윗꼬리가 자주 출현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4월 달에도요. 15%까지 갔다가 종가는 6% 정도, 그리고 4월 19일 날에도 14%까지 갔다가 종가가 5% 정도의 마감을 지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년 10월 달에도 윗꼬리가 반복적으로 좀 출현하는 만큼 금 선물 가격이 온수당 한 신고가가 2,520달러까지 오름세를 좀 최근에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온스당 2,500달러 부근까지 좀 오름세를 오늘도 소폭 좀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 선물 가격이 얼마를 나타내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분위기가 지금 좀 고조되고 있는지 좀 안착이 됐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윗꼬리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으니까요. 매수가가 1,300원이면은 익절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24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1,424원 이탈하면은 전량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1,424원 이탈 안 하고 되돌림을 좀 보여준다면은 반등을 좀 보여준다면은 이 종목은 항상 박스권 구간입니다. 1,500원대에서 항상 눌림을 과거에부터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인데요. 1,1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반복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만큼 1,500원대에서 악성 매물이 좀 출회가 또다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반등 시 1,500원대에서 안전하게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컴텍의 오늘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한양증권입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한양증권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6,16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8월 5일 신고가를 또 썼는데 19,410원까지 갔었다가 정말 큰 이 변동성을 보여줬었거든요. 한양증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양증권이 매각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근데 다만 오늘 지수 하락과 더불어 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장대 음봉이 좀 출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항상 거래량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다만 좀 그래도 시간으로는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걸로 마지막에 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대거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24%까지 끌어올리더니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으로 쭉 말아내리면서 종가가 플러스 3.72%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전형적으로 좀 살아있는 그런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대 음봉은 사실상 매도 시기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과거에 고점을 형성했던 과거 항상 7월 중순부터 7월 25일까지 한 10거래일 연속 좀 고점을 두드리는 가격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16,100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해가지고 한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항상 고점을 두드리다가 돌파에 실패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단기 지지선 16,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17,000원, 17,000원 라인까지도 다시 반등을 소폭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정가 부근까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은 본전 부근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안전하게 매수가로 본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다시 좀 공략을 하시려면요. 다시 공략을 하시려면 5일선 부근, 이 단기 지지선 부근에서 16,100원 부근에서 100원에서 분할 매도 5일선까지 15,50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다시 재진입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쪽에서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증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 톡방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적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국제약품입니다.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6,450원에 매수하셨는데 국제약품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250원으로 오늘 18% 하락했습니다. 국제약품도 정말 오늘 많은 낙폭을 또 그렸는데 국제약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제약품도 오늘 한 20% 정도 네. 급락세를 좀 보였었죠. 네. 네, 오늘 다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그렇죠. 다 네. 마감을 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약품은 100일의 관련주로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 추세 이탈하면서 121선도 하회하면서 전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다가 밑꼬리 형성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봉상 보면은 일단 지지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 보면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이 종목이 과거 패턴이랑 현재랑 좀 비슷하게 계속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3,500원짜리가 7,8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2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더블 정도 간 상황에서 3월달, 이번 연도 3월달에 또다시 지금 80% 정도의 오름세를 3,000원짜리가 다시 4,000원대 저점 높이면서 8,000원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죠. 긴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급등, 또 다시 긴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7,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은 3,000원에서 4,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하는 게 매집해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가가 6,450원인데 일봉상 단기 지지선은 지금 4,7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700원에서 좀 바닥을 찾아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일의 환자가 더 좀 증가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100일의 증상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더 증가 추이를 더 보여주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국제약품 잘 들어봤습니다. 지지선 라인은 4,700원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원에서 4,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 그렇게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알리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고 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높으십니다. 50% 가지고 계십니다. 알리코 제약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85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17% 하락 보여줬습니다. 알리코 제약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알리코 제약이 마이너스 20%까지. 네, 대부분 15%에서 네. 한 20%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네, 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알리코 제약이 오름세를 좀 보였다가 네. 오늘은 다 반납하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추세가 전형적으로 지금 우하향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일봉도 그렇지만 월봉을 보면요. 이 권리락 발생하고 무증을 단행하고부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현재 2019년도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2019년도 8월 달에 최저점이 4,05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4,200원대에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0원 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4,1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00원에서 쌍바닥 구간에서 다시 좀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5,200원이면은 데드캣이 좀 발생했을 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좀 반등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반등,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 떨어지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분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중이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크죠. 네, 50%면은 거의 절반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너무 커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드시 비중을 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4,1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 그리고 지지하거나 좀 횡보 국면을 좀 보인다면은 추매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추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19,3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3%입니다. 오늘 두 번 물타서 평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도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비록 삼성전자는 물렸지만 흥구석유로 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대형주가 다 무너지니까 중소형주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흥구석유는 좀 거래량의 비밀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일단 흥구석유가 5일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좀 전면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불안감 때문에 오늘 근데 사실 특별한 소식이 없어요.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오늘 상승폭을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좀 말아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량에 좀 비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 6월달 과거 패턴으로 분석을 하자면은 과거 6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급등했던 시절만 보는 겁니다. 1월달 그리고 작년 10월 달 흐름을 패턴을 보면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죠? 다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거래가 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급등했다가 그리고 나서 한 7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7거래일에서 적게는 3거래일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 그런 N자형 패턴이 좀 강하단 말입니다. 한번 고점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조정 구간을 줘요.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이 거래량이 좀 유입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물론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신고점으로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21,4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죠.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은 다시 수급이 좀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내일 장은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공대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을 좀 반갑게 맞아드리고 싶은데 좀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기운이 오늘도 안 납니다. 지난 금요일도 걱정이었잖아요. 네, 요즘 항상 반갑지 않게 맞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문가님은 반갑지만 이 시장 분위기가 사실 반가울 수가 없는 분위기라서 좀 속상해요. 아, 네, 그렇죠. 녹록치 않죠.
네, 오늘 상승한 종목 개수를 양시장을 합쳐보니까 3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양시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35조가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카가 한 번에 발동한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걱정인 게 네. 내일장이 당장 걱정이에요. 네네. 내일장을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예, 빚내서 투자한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한 1조 정도가 또 나올 예정이라서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녹록치가 않아서 추가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반발 심리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저가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빚내서 매수를 안 했더라면은 그냥 홀딩하면 되죠.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빚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발표될 이제 서비스 PMI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만큼 서비스업 PMI가 좀 전망치는요 51.2 정도로 그래도 좀 상회하게 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내비쳐지는 만큼 오늘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를 더 확대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완화되게 좀 반등에 좀 계기가 되느냐 그걸로 좀 갈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거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내일 지수에 좀 영향으로 상방으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했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0%, 코스닥이 13% 넘게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수급을 살펴보니까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게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인이랑 기관은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코스닥에서는 또 샀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그리고 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도 물렸는데 네. 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호재가 딱히 특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지표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PPI라든지 CPI라든지 그리고 잭슨홀도 지금 미팅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연말까지라서 8월 말 전까지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게 그 세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브리핑과 더불어서 그 세네 가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지금 좀 확대돼서 좀 이렇게 폭락세를 좀 보이는 만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좀 완화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종목 상담 하실 때 보니까 정말 종목들의 낙폭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손실도 크셨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이런 시장에서 손 놓고 있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그럼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시장에 딱 맞는 게 네. 사실 웅덩이 기법이 딱 맞죠. 이런 시장에.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네. 네. 웅덩이 기법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다른 타 전문가들은 뭐 어깨에서 잡을 수도 있고 네. 뭐 가는 종목을 잡은 전문가들마다 다 다 다르시죠. 다르겠지만은 매매 스타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겠지만은 웅덩이 기법이 딱 안전하게 매매하실 때 낙폭도 리스크도 방지가 되고 낙폭도 적은 상태에서 수익은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웅덩이 기법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네. 자, 웅덩이 기법 브리핑 빠르고 간단하게 신속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웅덩이라고 하죠. 거의 주식으로 치면은 발바닥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바닥 부근에서 매수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부근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서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웅덩이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기로 보실 거면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섹터 혹은 기술주 중심으로 단기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군에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장기 웅덩이에 진입하게 되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정을 그럼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반도체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참여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참여하는데 미국에서 2024 플래시 메모리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HBM이라든지 낸드라든지 CXL이라든지 대거 신제품을 좀 출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고조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9월 달에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6이 출시가 확정이라고 오늘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들이 8월 중순에서 8월 말쯤에 다시 또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좀 출현되는 그런 종목을 미리 포착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고수익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현대차 인도 법인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부품 관련주,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죠. 이것도 미뤄지면은 사실 이 일정들이 다 미뤄지면은 실망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뤄지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주 6월 달까지만 해도 정말 자율주행이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지금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개 숙인다고 해도 무조건 다 웅덩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 받아가셔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 들어가서 10월 달에 고수익 안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HLB 신약 허가 문서가 제출돼서 11월 달에 확정이 좀 발표가 되죠. 그 일정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뤄지지 않고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은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HLB 그룹주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된다면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노란 똑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해서 웅덩이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닌가요? 네, 많이 빠진다고 해서 웅덩이가 다 나타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오르는 추세라고 해서 우상향 추세라고 해서 또 웅덩이가 아예 안 뜨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올랐다가 눌림을 줄 때 웅덩이가 또 포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면 뜨겠지라가 그게 아니라 내려가도 안 뜨는 종목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 주셔서 내리막일 때 뜨는지 오르막일 때 뜨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고수익 안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을 전문가님께 꼭 배워서 또 받아가서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 텐데 오늘 예시 종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GSE, 휴니드 이런 장에서도 오늘 정말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고 특히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를 정말 여러 번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기법 매매 포인트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시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웅덩이 기법은요. 이 바닥을 암시하는 발바닥이라고 했죠. 네, 바닥을 암시하는 움푹 패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웅덩이가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이 세 가지 웅덩이가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만약에 뭐 5,000원이면은 5,000원을 이탈 안 하는지, 5,000원에서 4,900원, 4,800원, 다시 5,000원 부근 이렇게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도 주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실레이터를 조정을 암시하죠.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예시 종목을 보면서 더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켄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왼쪽 하단에 보면 화살표가 두 개가 좀 떠 있죠. 중앙에도 하나, 처음에 화살표 하나. 자, 보시면은 거의 한 3,000원대에서 4,000원대에서 화살표가 뿅뿅 두 가지가 떴었고요. 화살표 뜨고 나서 밑에 왼쪽 하단에 웅덩이가 떴는지 확인해 보면요. 물이 고여 있는 발바닥을 암시하는 웅덩이가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추세 전환,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세 번째 웅덩이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웅덩이가 뜨고 나서 오실레이터를 보니까 아직 조정 구간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점점 맨 아래 칸 보시면은 양봉으로 점점 바뀌었죠. 조정이 끝나갈 때 신호가 중앙에서 한 번 더 떴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로서 오늘 시세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서 내 걸로 습득을 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3,000원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GS라는 종목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중앙에 화살표가 동그라미로 뿅 떠 있죠. 자, 보면은 화살표 뜨고 나서 지금 하단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총 세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세 가지가 지금 포착되고 나서 3,200원대의 최저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서 오실레이터 보면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조정을 암시한다고 했죠. 조정이 거의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더니 오늘 빵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천연가스 관련주로서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이 종목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발바닥에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신호 떴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더라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신호가 세 개가 화살표로 뿅뿅뿅 떴죠. 동그라미로 뿅뿅뿅 떴을 때가 한 6,000원대입니다. 6,000원대에서 바닥을 뭐 단기적으로는 6,600원까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6,600원까지 올랐다가 반복을 했어요. 세 번 연속 반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6,000원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네를 우리는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 밑에 네모 박스 보면은 웅덩이가 지속적으로 세 번 연속 떴어요. 웅덩이가 6,000원대에서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세 가지가 세 번째 모두 뜨고 나서 오실레이터를 보니까 조정 구간이었어요. 세 번 연속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조정이 거의 끝나갈 때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횡보 구간을 다지면서 양봉으로 바뀌었죠. 그러더니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 이거래일제 5월 4일, 8월 4일, 8월 5일 시세가 두 번 정도 분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휴니드 역시 이스라엘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력 때문에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두 번 정도 급등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웅덩이 기법은 신호가 미리 뜨는구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겠죠.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웅덩이 기법 정말 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종목 AS를 해볼 텐데 전문가님이 웅덩이 기법으로 되게 많은 종목을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몇 종목이나 AS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4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하나씩 저희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시장 해지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에머리지인데 매수가가 2,080원이었고 시세가 1,794원까지 나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1.56%를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장중에 1,708원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종가는 1,764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의 1차 목표가가 2,250원이었는데 사실 오늘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버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녹록치 않은 장이었죠, 사실. 맞아요. 네, 평균적으로 10% 이상 밀리는 건 다 기본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장에서 에머리지도 오늘 좀 밀림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모멘텀은 아직 크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모멘텀 이전에 추천했던 내역과 함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일전에 마리아나를 이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8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은 사건 이제 재판 1심이 형량이 9월 18일 날 악재가 나올 예정이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9월 달에 토론회도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요. 9월 4일 정도인가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5일 날 이제 민주당 오늘이죠. 오늘 이제 공식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50%고 이제 트럼프가 49%로 지금 역전하고 나서 5차 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선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일 날 추천해서 오늘 11% 정도 내려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S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단기 웅덩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웅덩이 기법이 화살표가 처음에 떴을 때 장기로 보면은 첫 화살표가 떴을 때 길게 들고 가면 무관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단기 웅덩이를 봐라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800원짜리가 지금 웅덩이가 세 가지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2,400원까지 올랐다가 두 번째 웅덩이, 단기 웅덩이가 총 세 번째 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첫 번째 단기 웅덩이 동그라미가 신호가 떴을 때 반등세를 보였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보였고, 두 번째 단기 웅덩이가 떴을 때 다시 한번 동그라미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2,4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다시 단기 웅덩이가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선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토론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다시 한번 반등의 여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수가 밀렸고 그럼으로써 불안 심리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지지선은 1,700원대, 오늘 저점 1,700원 부근, 1,700원대가 단기 지지선으로 엔벨로프 하단 부근이죠. 보시면은 파란색 줄 하단 부근이 엔벨로프 하단 부근인데요. 그 라인에서 밑골이 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라인 지지해 주는지 지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라는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지지선은 1,700원, 이에 따라 1차 목표가 2,250원까지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6월 11일 SCI 평가 정보고요. 매수가는 2,370원, 시세가 2,825원까지 나와서 지금 이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시세를 내는데요. 장중에 19% 넘게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13% 상승, 2,675원에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 종목의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계속 점검을 좀 받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한 의견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 이슈가 있었고 그 경영권 매각 그 이후로는 특별히 나온 공시나 나온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요. 추천은 6월 11일 날 2,37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려서 지금 현재는 19% 정도 수익권을 안겨드렸는데 오늘 같은 장 수익 나면은 수익을 챙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일봉 차트를 보면요. 거래량도 좀 터졌죠. 거래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고점이 이 빨간색으로 쭉 그어놨죠.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시면요. 과거에 지지하던 부분이 항상 2,800원대예요. 2,800원대에서 2,700원대를 좀 맴돌았었는데 그 라인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2,700원에서 2,800원대에서 매물을 돌파를 시도를 하겠지만은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되돌림으로 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수익 나면 챙기자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6월 17일 랩 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2,200원, 시세가 3,370원까지 나와서요. 이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5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위아래로. 위로는 6.9% 그리고 아래로는 23%까지 빠졌는데 오늘 종가는 14% 하락하면서 2,645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단기적인 수급을 기대하자라고 하셨고 단기 지지선은 2,800원에서 2,900원 여기를 잘 지키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00원, 2,900원 라인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익절선을 이탈해서 네. 요거는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실현이요? 네,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관련주가 최근에 사실 한 4거래일 정도 계속 오름세를 좀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빵 터진 만큼 안전하게 수익 났을 때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때 당시에 모멘텀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7월 달에 9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한 5배 이상 좀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수젠텍을 선두로 같이 좀 오름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전고점 부분까지 같이 동반 올라갔다가 지수 하락으로 같이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올렸던 거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다 반납했던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보면요. 이때 당시에 6월 17일 날 첫 화살표가 뿅뿅뿅 세 개가 뜨는데 그 화살표 떴을 때 그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계속 올랐던 주가가 3,700원까지 8월 2일 날 고점을 형성했다가 그리고 나서 2,300원 부근까지 거의 2,400원을 이탈하면서 오늘 급락세를 좀 보였죠. 물론 밑꼬리를 달면서 마이너스 14% 2,600원에 마감을 짓긴 했지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2,800원에서 2,9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좀 익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요. 과거에 제가 저항선 라인인 2,440원에서 2,500원대가 저항대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2,500원대 부분까지 좀 안착을 해주고 지지해 준다면은 반등의 여부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을 좀 걸쳐 있고 10일선도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런 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사실 시장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종목도 저희가 바로 점검을 좀 받아볼게요. 5월 21일 HLB고요.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98,1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은 10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가 4.6% 하락하면서 77,200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대비를 했을 때 나름대로 HLB가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볼수록 좋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은 흐름일까요? 네, HLB는 지금 현재 76,000원을 좀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리보세라닙이 불발하고 나서 급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7월 2일 날 FDA 측과 이제 신약에 대해서 미팅을 갖는다고 했었고 7월 2일까지는 사실 미동이 없다가 7월 3일 날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수급이 다 쏠리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문서가 앞으로 승인에 대해서 재추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11월 달에 확정 내용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혹은 더 연기되면 또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는데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유럽에서 희귀약품으로 리보세라닙이 지정받았다고 해서 반등에 단기적으로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5월 달에 4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랐었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보면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4만 원대였어요. 자, 동그라미 처음 떴을 때가 첫 매수 신호였고 그리고 나서 58,000원 지지하더니 지금 76,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10% 이상 하락세를 오늘 보이던 장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가 마이너스 4%로 77,200원으로 마감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76,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밑꼬리 형성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언박싱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준비하시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물론 시청하고 나서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을 보려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네, 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좀 조금이나마 회복을 해드리려고 좋은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공개를 하자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대장주인가요? 대장주는 항상 바뀌어가지고 네. 이 종목이 과거의 대장이었다. 과거의 대장.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펩트론이라는 펩트론.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펩트론은 일단 모멘텀이요. 이 기업은 동사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위고비가 3분기에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여러분들 위고비가 얼마에 판매되고 계신지 아세요?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달 정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정확히 180만 원 정도. 180만 원만 투자하면은 날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3분기에 국내 출시되면은 매출이 그래서 고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있습니다. 6월 7일 날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일라일릴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에 이 종목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다. 10kg 이상 10kg에서 15kg 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위고비가 좀 부각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만약이 3분기에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그런 타이틀과 더불어서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요. 자,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무기한으로 계속 연기됐었어요. 연기돼 왔는데 드디어 이제 상륙 준비를 마쳤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얘기했듯이 매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현재는 위고비가 판매되고 있는 국가는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총 8곳,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일본만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3분기에 국내까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위고비는 일찍이 지난해 4월 정도에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은 지금 1년 넘게 연기돼 왔는데 지금에서야 지금 상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가 관계사가 이번 달부터 구체적인 납품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현재 가격 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인 릴라이릴리도 제파운드도 1일날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출시 준비를 모두 마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지금 단식 중이고 그리고 지금 위고비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경영자가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좀 위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실적 발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일라일리든 노보노디스크 수요일 목요일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갖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은 자, 일봉인데요. 자, 일봉 차트상 지금 2만 원, 3만 원대에서 8만 7천 원대까지 최근에 7월 23일 날 고점 형성하고 나서 오늘 20% 이상 급등했다가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61선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53,700원에 마감을 지었고 밑에 하단에 웅덩이 출현했을 때 보면요.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세 번째 장기 웅덩이가 얕게 다 지금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3분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봉상 같이 봤을 때 주봉상 화면 같이 보면요. 과거의 전고점이 지지라인으로 지지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요. 과거의 저항대 라인이 지지로 성공하면서 오늘 밑꼬리가 출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을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온갖 악재가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렸는데요. 그래도 손 놓고 계실 수는 없겠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